반갑습니다. 박수. 네. 아주 임팩트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이게 언제든 행사를 열고 어디서든 소통한다. 그러면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온오프를 전부 병행해서 하는 그런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오프 병행이 맞습니다. 네. 시버만도 할 수 있나요? 사이버, 시버 공간에서만도 할 수 있나요? 네, 그 공간에서만도 할 수 있고요. 메타버스 플랫폼도 네, 할수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 오픈부스에서 활용했던 분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개월 뒤에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만나기로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전에 이미 2개월 전부터 서로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온라인에서 하고 그리고 이분들과 매칭된 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온 오프라인 조화돼서 저희 오픈부스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오프라인 공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글로벌 접속자분들 같은 걸 고려해서 온라인 공간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계십니다. 중간에 있는 비즈니스 흐름만 봐서는 저는 온오프믹스나 이벤터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 완전 다른 컨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플랫폼들은 보통 기획된 행사에 이 관람객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보통 등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저희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분들이 온라인에서도 행사를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이 개설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실제 발생하는 어떤 비즈니스 소통 같은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고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된 행사 참가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100명이라면 이제 시장의 추세는 이 오프라인에서 오시는 50명 분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많은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나머지 50명 그리고 더 많은 100명, 1000명은 어떤 공간에 제약이 없는 곳에서 직접 참가해서 이 행사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환경으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그 꿈꿔왔던 이런 마이스의 대표적인 그림이 사실 그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벤트를 특정 스팟에 개최를 하기 전에 교감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뭐 사전 작업들이 병행이 되고 그게 막판 마이스로서 꽃을 피울 수 있구나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거기에 컨셉을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1분기에 이제 컨벤션 센터와에서 직접 주관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IT 관련된 행사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POC 하려고 지금 기획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미팅을 하고 또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 핵심은 이제 행사에 한번 참가를 하더라도 이 많은 기업분들이 보다 많은 네트워킹이 발생이 되고 그 네트워킹이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 오픈부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행사 사전에 이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구분해서 사전 매칭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그래서 보다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에서의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저희와 협업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공파가 원래 이런 쪽 업무, 뭐 글로벌, 마이스 모 대학교에서 그런 업무도 하셨다고 제가 저번에 들었고 진짜로 필드에서의 이런 걸 지금 엑셀러닝 협회도 올해 2023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뭐 앞으로 할 게 수두룩하죠. 그럼 같이 하셔야겠네. 오케이, 그러니까요. 계약서 보내주세요. 저는 뭐 그 다 저희의 저희 파트너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이게 마이스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쟁사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픈부스가 생각하는 경쟁 기업이나 경쟁사들 어떻게 뭐 대표적인 얘기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명을 말해도 됩니까? 네, 뭐 중국에 있는 이제 E사인데 중국에 있는 E사고요. 끝이 X로 끝나는 이제 플랫폼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가상의 베뉴를 소싱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실제 3D처럼
현장감 있는 것들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접속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 성장해서 이제 국내 진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일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고객 소통 부분에서 차별점을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은 이제 3D 컨텐츠와 이런 시각화하고 행사를 구현할 수 있는 쪽에 솔루션이 되어 있고 상호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링하는 쪽에서도 좀 더 오픈형으로 자율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랜덤리하게 진행된다라는 좀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큐레이터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비즈니스 성과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CRM적인 요소에서 저희는 강점을 두고 있고 그런 것들 기반해서 저희가 차별화를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하면 또 우리 강파잖아요. 강파가 그러니까요. 또.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삼성 출신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경력이. 그리고 이 관련 업계를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보통은 이제 뭐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이제 현장감이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남잖아요, 데이터로.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행사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데이터 기반에서 사실 핵심은 개인화 서비스를 경험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 서비스가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 그냥 트렌드라기보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인화된 서비스를 기업분들에게 제공받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본인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어떤 고객과 소통을 하고 만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양방향으로 매칭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부스 기반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제공을 고객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사용자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일방향으로 어떤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도구로 송출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저희 오픈부스를 통해서 부스들을 170여 개나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5일이 아니라 이 기간을 훨씬 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분들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희가 단방향으로 주관사 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더 플랫폼을 확장하고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동화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더 고도화를 한다면 훨씬 더 적합도가 높은 행사를 한번 참가했을 때 적합도 높은 고객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조금 이 비즈니스의 포지셔닝이 계속 좀 헷갈리는 게 결국 온오프 믹스나 이벤터스처럼 모객의 관점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마이스 산업의 행사를 대행해주는 대행 이벤트 업체들 요 중간 단계 어딘가에 우리 오픈부스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걸 모두 아우르는 영역에 가장 기술적 강점을 가진 오픈부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일단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고요. 근데 저희가 장래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주관사 분들이 어떤 더 나은 행사의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는 어떤 IT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모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분들은 실제 그 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실제로 이 안에서 소통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객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만 이 모객한 분들을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도 모셔올 수 있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을 예를 들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컨텐츠만 업로드하면 자체 모든 거를 커스텀해서 플랫폼이 탄생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별로 준비할 게 없는데도 그 온라인에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단어가 행사, 마이스 이런 저희 이미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그 단어들 쓰니까 좀 갖춰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게 상시 어떤 커뮤니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대표님한테 하나 또 약간의 가능성을 하나 드리면, 제가 한 3주 전에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창업실과 미팅을 했어요. 창업진흥원에서 전 세계 7개 지역에서 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물리적으로 멀지만 사실은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라는 미션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분명히 뭔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오픈 부스가 그것들을 아우르거나 어느 한 공간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연말에 다 모아 뭔가를 해, 큰 거를. 그랬을 때는 우리 오픈 부스가 굉장히 그 어떤 플레이어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궁금한 건 이들이 마치 저희 뭐 단체 카톡방 이런 거에서 누구 아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소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그 폰으로 바로 접속해서 뭔가 물어보거나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행사 공간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행사 공간 이상의 솔루션이거든요. 실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문가 그리고 이 제품의 담당자랑 어떤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고객이랑 계속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저희는 어떤 팀 베이스로 행사를 만들고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하는 저희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먼저 앞서인 게 아니라 모든 앞으로 기업이든 단체든 각 부서별로 팀을 만들어서 부스를 만들면 이 부스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에 오픈 부스를 통해서 참가를 하고 여기에서 소통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더 커뮤니티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부스에서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뭐 부스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벌어지는지 상상이 되진 않아서. 네.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부스는 크게 행사 전에 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행사 중에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 부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업 부스 하나 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가 혼자서 다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들거나 일획적인 부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 부스에는 그런 것들을 참가 권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하나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부스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부스 구축의 효율성의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용 부스, 그리고 사전 비즈니스 매칭용 부스, 그리고 교육용 부스, 다양한 부스 유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 단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를 통한 행사를 만들면 이런 페이지에서는 이제 교육용, 사업 소개용 부스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라운드 테이블용 부스, 그리고 여기에는 기업 소개용 부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다채로움을 부스 기반에서 꾸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행사가 진행되면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정보 습득과 소통인데, 정보 습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유형의 정보들이 컨텐츠화돼서 이 부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시간 소통은 여기에서 사용자들 간의 부스 담당자와 실제 소통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1대-N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있고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대-N으로 소통하는 거는 저희가 쇼케이스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담당자가 쇼케이스를 켜게 되면 여기에 실시간으로 접속하면 다자간에서 피칭을 하거나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업 소개를 하는 어떤 퍼블릭한 공간이 열리고요. 그리고 1대1로 미팅을 요청을 하게 되면 미팅 요청하신 분과 미팅을 승인하신 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라이빗 미팅 룸이 생깁니다. 거기에 입장해서 이 둘만의 어떤 좀 더 심도 깊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컨벤션 센터와 POC를 준비하는 거는 이 부스에서 이제 사전에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분들 간의 어떤 그 스케줄링을 하고, 그리고 이 스케줄을 한 거에 대한 상호 간에 더 원활하게 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바로 이제 부스 가보면
사람들 막 많아서 대기하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려면 아우 귀찮아 그러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바쁘거나 하면 이제 바로 채팅을 열어서 이분들에게 한 30분 뒤에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보내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도 저희 오픈부스 활용해서 좀 더 미팅 예약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고 있네요.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오픈부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그냥 그 이벤트 전에 시작하는 랜딩 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요. 웹페이지 같은. 그래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정도 수준의 이 사전 이벤트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혹은 소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정도일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담고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 방식도 이제 사스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돼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를 구매를 할 때 본인들의 오픈부스를 활용한 행사 공간의 그 인프라 규모를 고객분들께서는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부스를 만드는 거는 뭐 1000개든 10,000개든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실제 이 공간에 고객 관람객분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 초청하신 분들이 여기에 활성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관람객분들을 100명만 초청할 건지 여기에 1000명 할 건지 거기 규모에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에게 지불하시는 게 지금의 제공드리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 그러면 따로 그런 사용자 베이스로 페이하는 거 외에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따로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저희를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산만 가지고 업로드만 하면 이 공간이 나오고 얼마든지 공간을 만든 다음에 오신 분에 대한 것만 비용을 내는 그 합리성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를 한번 쓰셨던 분들은 이제 최초에는 한 3일 정도의 행사를 한 달 정도 여세요. 사전, 사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연 단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계십니다. 공파 제가 좀 훅 들어가도 되나요? 네, 언제든 들어오십시오. 그 스케일업을 위해서 투자를 받으셨거나 아마 앞으로도 투자 이제 후속 투자를 하실 텐데 아까 촬영 전에 시드 투자를 이 편집 좀 잡으려고요. 네. 시드 투자를 받은 데를 이따 알려주시겠지만 어떻게 여기와 연결돼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우리는 오픈부스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그 AC 혹은 VC에서 얘기하셨는지 두 번째는 저희가 검토 중인데 이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건지 그래서 그 기존 시드 투자 받으셨는데 그 시드 투자사를 띵 좀 이따 밝혀주시고 거기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투자한 것 같다 이거는 좀 계속 걱정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지금 이야기. 네네. 네. 일단 저희 시드 투자사는 이제 CNT 테크라는 이런 그 관련된 굉장히 전문성 있는 투자사분에서 이제 2020년 8월에 저희가 그 관광 엑셀러레이팅 스타트업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를 이제 대표님께서 아시게 되시고 바로 이제 투자를 진행이 됐고요. 그때 소개를 드렸을 때는 사실 그 저희는 2018년 10월에 설립을 해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온라인 스타트업 박람회를 저희가 직접 기획 개최를 3번 하면서 유료화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최를 직접 하면서 실제 어떤 그 국내 스타트업과 미국에 있는 투자사분들이 연결되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부스랑 비즈니스의 어떤 행사 공간을 다른 분들도 많이 쓰시고 싶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비대면 문화가 빨리 왔고 저희 어떤 준비성과 그리고 어떤 그 시작점 자체가 동기 자체가 어떤 트렌드에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편리성과 효율성, 행사의 혈루성 이런 것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요.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스케일업, 어떤 제이컵을 그리는 스케일업을 그릴 때는 저희가 스스로 지난 시간에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의 형태에 있는 행사인 B2B2G의 유형에 제공하는 형태 행사는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지나면서였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저희가 사실 많은 IR은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 고객분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많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솔루션 모델에 벗어나는 걸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솔루션 너무 좋다, 방향성 좋고 좀 더 구체화가 된 것 같아서 좋은데, 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너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저희만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제 B2B 영역 내에서 이제 다시는 글로벌 B2C로 우리가 저희를 통해서 티켓팅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저희가 어떤 수출 교두보가 되는 쪽으로 확장하는 거를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이제 먼저 하셨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져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플랫폼에서 국내에 이제 그런 행사, 그다음에 뭐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이 정도만 해서는 커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 바이어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면은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제 마케팅 방안 어떻게 하고 하실 건지 그게 될지 이제 투자자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예,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이번 목표에서 이제 물론 모두가 다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현실성, 개연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지난 시간에서 그 해외 분들이 오픈 부스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행사에서 국내 바이어를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본인 오픈 부스에 무슨 행사가 열리는데 나는 베트남에 있고 나는 중국에 있는데 우리도 부스로 참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글로벌로 어떤 그 고객분들은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굉장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시크 IR 크레센도 행사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분들은 모르세요. 시크가 뭐고 크레센도가 뭐야?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행사도 해외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균형인데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는 것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해외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시 하나의 국내 분들도 이분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이 환경 자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 티켓팅, 부스 참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 부스도 수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런 행사를 여는 주최 주관사분들이 훨씬 더 많은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진지해져서 큰일인데 지금 작가님이 텐션 업하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지금 남은 시간 한번 텐션 팍 올리시죠. 업텐. 장난이 지금 너무 깊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오픈 부스가 어떤 성장 포인트, 그러니까 KPI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성장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글로벌 시장의 그런 유명한 뭐 페어 같은 걸 유치하면 되나? 혹은 뭐 입장 계획을 막 받아들여서 1년에 뭐 몇 명 정도 방문한다는 걸 KPI를 보여줘야 되나? 또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장 KPI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텐션업 되는 건가요? 진지해 지금. 네. 근데 뭐 그 KPI 생각하면 저 텐션이 너무 업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리커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행사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사용 빈도가 낮은 거 아니야?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행사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리커링도 있지만 저희는 행사는 이 사용자들 간에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소통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점이 행사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행사는 주제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는 거고 그 이어서 계속되는 어떤 소통, 이 외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것들도 저희 오픈부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될 거라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이 오픈부스를 행사 개최 때 쓰고 그리고 고객 소통할 때 또 쓰고
사전에 비즈니스 파트너링 할 때 쓰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용 빈도를 높이는 어떤 리커링 데이터가 저는 제일 중요한 KP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마 생각하고 계시고 이미 진행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덜 익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CEC나 MWC나 뭐 파리의 비바테크든 사실 좀 유명한 박람회들이 대기업이든 막 신청해서 가잖아요. 근데 다른 거기서 만날 수 있죠. 관람객들끼리. 근데 차라리 걔네들을 이얼리 묶어버리고 각 분야별로 다 묶어지고 그런 비포, 듀어링, 애프터에 있어서 사실 CEC 갔다 왔는데 관람 후기 회사의 내부 보고서 쓰고 끝나고 이럴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런 쪽에 다니는 사람도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CEC에서는 이쪽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주최권은 이쪽 행사 주체에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MC 마케팅 같은 느낌의 CEC를 가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저희 오픈 부스에서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자기 부스를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써요. 자기계발서를. 근데 요즘에 해외에 번역해서 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즈맨이든 IP를 만드는 사람들이든 죽기 전에 자신의 책을 하나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있듯이 당신도 네 부스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글로벌에 이거 관련된 사람들과 세일즈를 할 수 있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마이스, 컨퍼런스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무엇이든 소개하고 팔 수 있는 공간이 공짜로 생겨. 뭐 이런 식의 이제 뒤에 얘기는 그냥 좀. 갑자기 어때요? 저 CES에 제 이름 건 부스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CES의 공부스. 그러니까 공부스나. 찾아와. 가고 싶다. 그런 게 가능한 걸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텐션업 하기 힘들었는데. 네. 12월에 이제 출시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이제 end-to-end 플랫폼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행사들이 막 오픈부스에서 많이 생성이 되면 여기에서 내가 가진 부스로 이 행사의 참가들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기업이 아니라 개인일 수도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가 신청을 하고 주최자분도 더 많은 부스를 이제 참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의 이 마이스 전문적인 시장 영역 내에서는 이제 큰 어떤 행사들 외에 또 소규모 공간이 있는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들이 많이 열리지만 부스를 거기 현장에서 두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희 오픈부스와 같은 공간에서는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산업 업계를 이끌어가는 협회나 단체에서는 컨퍼런스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기업의 부스를 받는 거죠. 네, 행사는 컨퍼런스나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이제 그 니즈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서 내년에 오픈부스 통해서 시드 만드시죠. 엑셀 옆에 뭐 당연히 만드는 거고 공파 부스, 공파 서파 부스에 부스, 있어요. 강파 부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시드 크랜센도 하면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제가 이분들이랑 뭘 해야 되겠느라는 장사의 입장으로서 계속 보는데요. 뭔가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그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되게 긴장하면서 갔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왜 이러죠 시간이? 나이가 들어서 빨리 가나?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강파님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너무 이제 재밌게 봤어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정확하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행사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IR만 해도 저희 다 막 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더 늘어날 거는 확실한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비즈니스화 시켰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성장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있어요. 짧게 할게요. 그 두 분은 알고 계신데 저는 아마 99% 내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파리에 스테이션 F, 스타시옹 F, 스타시옹, 거기에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진흥원이든 중진공이든 글로벌리 나가는 스타트업들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100% 부스고
그 안에 어떤 개인들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영역을 확장해서 누구나 자신의 부스를 가지세요. 이쪽이 테스트가 좀 되고 제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서대웅 부스가 어딘가에 검색돼서 바로 들어가서 마치 유튜브 이 사람이 뭐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뭐 하지만 하나의 이게 나의 비즈니스 혹은 마트 페어도 하고 리빙 페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아티스트도 여기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들어오면 거래가 되면 돈 내고 그전엔 빵원이고 저는 아직 이른감이 있을 수 있지만 꼭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 뭐 테크, 전시도 있지만 약간 일반인들이 나의 어떤 유형, 무형의 상품들을 세일즈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그 공간이 되고 그게 실제 세일즈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마 투자를 이제 시드 이제 프리 A, AD 받으시면서 그쪽을 한 10%의 그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파리 가면 꼭 대표님이 한번 출장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모두 도모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파파님 안 가게 되면 큰일 나시겠는데요. 지금 가야지 뭐 지금 나 그냥 혼자 가려고요. 무조건 가야 돼요. 프랑스 어딘가에서 헤매고 네, 있을 때. 네 맞아요. 김밥 팔고 있을 거야 아마.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할 말은 많긴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투자 단계가 현재 어느 위치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단계 투자를 좀 원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오면 후회하신다 막 이런 것도. 네. 마지막 네, 투자에 대한 얘기. 아, 네. 이제 오픈부스가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해오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이제 프리-A 라운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당초 목표는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금액 규모 이런 것들은 연락 주시면 예, 검색하면은 나오죠. 오픈 부스. 네네 오픈부스 예, 검색하면 구글링. 나오고요. 네, 그 저희 오픈부스 들어오셔서 연락처 주시면 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네, 부족한 점 설명드리고 보완할 점 요청드리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으로서 이번 투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오픈부스에 오픈부스 이름의 프리 라운드 부스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좋다. 들어가서 내용도 보고 거기 안에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오픈부스 저희 허민재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IR은 어디 가고 아이디어 논의만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네 번째 시드 크레센도 오픈부스의 허민재 대표님 모시고 즐거운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색하세요. 오픈부스. 두 파트너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